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다들 가격이나 영향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받은 건 알고 있으실 테고, 매출 총이익률이 18.2%, 영업이익률이 9.6%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훼손됐다는 의견과 매출 성장에 비해서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테슬라 실적이 앞으로의 테슬라의 미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보여준 좋은 참고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건지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나 정책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수익성을 지키면서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보다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이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을 포기한 거겠죠. 먼저 시장에서는 왜 수익성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걸까요? 수익성이란 것은 같은 물건을 팔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에게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죠. 이는 제품에 대한 희소성과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이 제품이 다른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좋거나 구하기 힘들거나 사용하기 편해서 다른 회사 대비 경쟁 우위를 갖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제품이 가지는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산정합니다. 애플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모두들 같은 가격이면 애플 제품을 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경우에는 같은 제품군에서 프리미엄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과거 애플은 휴대폰 판매 대수와 매출은 삼성전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전체 이익의 90% 이상을 애플이 독식했었죠. 주식회사에서 자신이 가진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장기 성장 동력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에 접근하는 마케팅부터가 프리미엄을 대상으로 했었죠. 처음에 전기차는 희소성을 가진 재화였습니다. 특정 수요층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수요 계층을 위에서 아래로 확대해가며 가격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요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광범위한 차량 구매 계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층이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수요 계층에 가장 많은 차량 구매층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차량 판매를 위해 가격이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가격 인하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품을 팔아서 회사가 이윤을 얻으려면 최대한 싸게 만들어야겠죠. 테슬라의 생존 역사도 결국 비용 절감과 함께합니다.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위해 집중적으로 생산 공정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가 캐스팅과 4680 배터리 내재화도 이러한 원가 절감의 연장선이죠. 테슬라의 약점은 기존 레거시 자동차 대비해서 라인업이 단조롭고 새로운 차량 출시도 상당히 지연된다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테슬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기가 캐스팅은 초대형 다이캐스팅 장비를 이용해서 거대한 하나의 금속판을 틀에 놓고 캐스팅해서 하나의 바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기존의 수십 개 금속 제품을 용접해서 만들었던 금속판을 한 번에 찍어낼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죠. 부품을 간소화해서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다품종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생산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와 모델 Y 두 가지 모델만 열심히 찍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만 만들어야지 생산 원가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낮추더라도 어떻게든 오랫동안 팔아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아직까지 배터리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를 봐서도 그렇고 복잡한 내연기관 장비를 제거하니 가격이 훨씬 싸야 하는데 비싼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배터리를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개발에 진심인 이유입니다. 만약 배터리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동종 모델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싸게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차량 가격만 싼 게 아닙니다. 유지비도 내연기관차와 비교가 안 되게 저렴합니다.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 개선과 비용 축소일 겁니다. 텍사스에서 4680 셀 생산은 2분기에 1분기 대비해서 80% 증가했고 누적 생산량은 1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수율에 중점을 두어서 스크랩 비용을 전 분기 대비 40% 줄였고 그 결과 셀 매출 원가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더 높은 사이버트럭 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통해 에너지 밀도 개선과 비용 축소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수익성 대신 성장성을 선택한 건 테슬라의 생존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애플의 휴대폰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반면 테슬라의 차량은 가격 자체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접근할 수 없는 수요층이 넓게 존재하는 거죠. 아니,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자동차가 인류 이동 수단이 된 것은 헨리 포드 이후에 끊임없는 원가 절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까지의 총 마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죠. 희소한 제품을 얼마나 싸게 보급해서 넓은 수요층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가 자동차 업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제품별로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어서 각 수요층에 접근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고가의 제품이라고 느끼는 자동차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지 않는 사실은 자동차라는 소비재가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 재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결국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타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상위 포지셔닝 했던 수요층에게 판매한 후 가격을 낮추는 정책으로 시장을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었고 특히 이번 실적에서는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모델 Y는 1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고 토요타의 콜로라와 폭스바겐의 골프를 제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습니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종에서 1위를 차지한 거죠. 테슬라의 가격 정책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겁니다. 현재 2분기 인도량으로 봤을 때 연간 판매 대수 180만 대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겠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 매출 총이익률 2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매출 총이익률 20%는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나 정책 하에서 달성하는 수익성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테슬라의 다음 실적 발표에서 매출 성장은 유지한 채로 매출 총이익률 20%를 달성하는 순간 주가가 크게 상승하겠죠. 테슬라는 마진을 낮춰가면서 차량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회사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차량은 잘 팔리고 있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에 다니는 차량을 가지고 다른 수익원을 찾아내야 할 겁니다. 그게 회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로보택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AI 컴퓨팅을 이용한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할 겁니다. 바로 FSD에서의 새로운 수익원이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FSD 가격을 낮춰서 보급 속도를 높이고 이익을 얻는 것에는 회사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현재 15,000달러 하는 FSD 비용을 유지하거나 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199달러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구독 서비스를 통한 FSD 보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량 판매 대수는 과거 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설립 후 지금까지 300만 대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올해 180만 대를 판다면 480만 대의 전기차가 2024년에는 도로에 다닐 겁니다. 2024년에는 연간 40% 성장을 감안했을 때 250만 대를 팔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전 세계 테슬라 차량은 730만 대 가량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FSD 구독 서비스를 한다면 만약 이 구독 서비스를 차량 이용자의 10%만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1억 7천만 달러의 서비스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른 자동차 회사의 라이센스하는 관심이 있고 이미 테슬라 FSD 사용에 대해서 주요 OEM 차량 회사들과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OEM 회사로부터 사용 라이센스를 받음과 동시에 차량 소유자로부터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전기차 회사 중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고 개발에도 진심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FSD가 테슬라 서비스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사실 저는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은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뭔가 부족했고 마진도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어디가 끝인지 몰랐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그동안의 재고로 크게 감소했었죠.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차량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해서 가격이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마진율은 더 축소됐지만 지금의 가격이라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다양한 힌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량 판매를 급속히 늘려서 자율주행 성능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FSD 구독 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반기 인도를 시작하는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수익성 개선과 동시에 테슬라의 부족한 차량 라인업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위 차종입니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여러모로 올해를 지나면 테슬라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